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 막리뷰. 오늘 6월 14일 플래시 리뷰하겠습니다. 자, 플래시는 그 몇 가지 일단은 지금 DC EU라고 해서 이 DC 워너브라더스에서 배급하고 있는 DC 코믹스, 그러니까 슈퍼맨, 배트맨, 뭐 원더우먼 등이 등장하는 아쿠아맨, 뭐 플래시까지 해서 등장하는 DC EU가 지금 리뉴얼 중입니다. 그래서 이 DC EU의 그 새로운 수장으로 그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를 연출했고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연출했던 제임스 건이 수장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세계관을 다시 리뉴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구성을 하고 있어서 그 전에 나왔던 영화들을 싹 정리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DCU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작품인데 그동안 이 DCU가 영 만들어진 영화들이 좀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불만을 어떻게 보면 가장 상쇄시킬 만한 아주 명쾌한 오락 영화가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 연출자는 안드레스 무시에티라는 감독인데요. 안드레스 무시에티는 호러 영화에 이제 모든 최근 나왔던 호러 영화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영화 중이었던 그것 2부작 2017년도 2019년도에 나왔던 그것 2부작의 연출자입니다. 그 아르헨티나 출신이고요. 그 전까지 이제 호러 영화를 주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상업 대규모 오락 영화는 이 플래시를 지금 슈퍼히어로 영화로는 이제 처음으로 연출한 것 같습니다. 뭐 그것도 물론 상업 호러 영화입니다만 스티븐 킹 원작으로. 자, 그런데 일단 이 영화를 아주 성공적으로 연출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조금 묻혔는데 영화가 평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묻혔는데 지금 미국 평입니다. 지금 로트토마토지수만 가지고 왔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71% 그리고 관객 지수는 95%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익숙한 플롯일 수도 있고요. 뭐 이 시간 타임 루프 계열의 설정인데 그 계열의 설정은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즐거운 오락 영화, 유머 감각도 있고 그 스토리의 그 앞뒤 짜임새도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익숙한 룰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지 않다고 보여져서 평론가들한테 약간의 좀 뭐 신선도 지수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은데 관객들은 뭐 순식 이 2시간 24분의 상영 시간을 완전히 폭 빠져 볼 만한 스피드와 그 편집 감각이 뛰어난 그런 영화입니다. 사실은 CG로 도배를 많이 해서 비주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위화감이 드는 장면들도 있습니다만 그걸 상쇄시킬 만한 이제 되게 그 질주하는 액션 시퀀스들과 그다음에 유머 감각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어울려져서 오락 영화를 즐기러 간 관객들한테는 충분히 즐거울 만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평단은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계관은 뭐 게으른 세계관을 상징하는 말이 되었나 뭐 이렇게 이용철 평론가도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또 이우빈 평론가 사기탑을 줄줄 둘러쓴 플래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영화는 일단 예고편부터 사람들 이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 팬들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구석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첫 번째 일단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그 주역을 맡은 에즈라 밀러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 스캔들을 일으켰죠. 뭐 범죄 수준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돌출 행동들을 해가지고 이 에즈라 밀러에 대한 여론이 매우 높아서 사실 이 영화 개봉하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무리수를 두면서 여론에 별로 좋은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도 내부 시사가 좋다라든가 이런 평가들이 나오면서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고 결국 극장 개봉까지 이루게 되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일단 이 에즈라 밀러도 떠나보낼 거고 그 이전에 DCU의 세계관에 익숙했던 배우들과 캐릭터들을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데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할 거니까요. 상당히 멋지게 구성을 짜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최근 만들어졌던 잭 스나이더 시절부터 이어졌던 DCU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세계관까지도 포괄하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서 흥미롭기 짝이 없는 영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보너스 샷인데 기본은 플롯 자체를 상당히 흥미롭게 짰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장면들은 이제 오프닝 시퀀스입니다. 그 영화 개인적으로 배트맨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벤 애플렉의 배트맨이 또 이 영화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별사 같은 거죠. 에즈라 밀러는 사생활 문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뭐 여기서 일단 다시 퇴출될 겁니다만 연기력 자체는 플래시의 그동안의 연기력 그리고 이 에즈라 밀러의 연기력 자체를 가지고서 사실 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히 뛰어난 연기력이고 딱 찰떡궁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1인 2역, 1인 3역까지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주 훌륭하게 소화해냈다고 배우로서는 뭐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배경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 예고편에 나왔으니까요. 이거는 이제 지금 89년도에 나왔던 팀 버튼의 배트맨 2부작 그 마이클 키튼이 바로 이제 배트맨으로 완전히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89년이 90년 30년 이상이 지났는데 복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이클 키튼이죠. 자, 그 설정을 갖다가 영화적으로 아주 잘 섞어가지고 예상할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만 뭐 관객들이 이해를 전혀 못할 정도가 아닙니다. 저랑 같이 본 분은 저희 어머니셨는데 어머니도 아주 영화를 즐겁게 보셨었다고 하니까요. 영화에 대한 뭐 촘촘한 짜임새를 모릅니다만 사실 영화를 그 89년 마이클 키튼이 나왔던 팀 버튼 연출의 영화들을 알고 있다면 더 재미있습니다. 더 재미있게 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금 이것들도 다 추억을 돋게 하는 거죠. 이 머리가 지금 길게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지금 나이든 마이클 키튼 옹이 마이클 키튼 옹이 늙은 브루스 웨인을 연기를 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브루스 배트맨 활동을 접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설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앞부분에 오프닝 시퀀스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인상적으로 연출되는데요. 보통 블록버스터에서는 오프닝 시퀀스에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좋죠. 일단은 이제 플래시라는 타이틀처럼 이 플래시의 활약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여태까지 펼쳐졌던 DC 이후에서의 플래시의 시점이죠.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테마들 잘 살립니다. 그러니까 플래시는 어머니가 사망했죠.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은 걸로 되어 있고 그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으로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있는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죠. 그 플래시가 일단 그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그 이 도시에서 활약하는 활약상을 보여줍니다. 영화가 일단은 그 시카고의 노래, 시카고의 노래를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 노래 제목이 뭐더라? 하여튼 시카고 노래를 시작해서 그 노래가 벌어지는 3분간의 이야기를 오프닝 시퀀스로 장대하게 펼쳐놓습니다. 배경은 고담 시티고요. 어떤 다른 공간에 있는 플래시의 원래 주거지가 있죠. 주거지에 있는 플래시가 이 배트맨의 호출을 받고 오랜만에 이제 알프레드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네. 알프레드 역할을 연기하는 그분이 성함이 뭐죠? 하여튼 그 대배우인데 갑자기 생각이 이름이 안 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분의 호출을 받고 일단은 그 배트맨이 있는 고담시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설정에서 이제 출근하는 와중에 이 사람이 빠른 걸 추구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주문하는데 뭔가 엉켜요. 평소에 단골 가게에 가서 그 원하는 복잡한 내용의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결근을 하니까 굉장히 느긋한 직원이 만들어주기 시작하고 그 시카고의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그 노래 이제 스타트가 시작되는 거죠. 오프닝 시퀀스가 나와서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이는 연출은 이제 그 전에 엑스맨 시리즈에서 나왔었던 그 특유의 빨리 달리는 캐릭터들의 연기들을 그대로 연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플래시 특유의 약간 허우적대는 듯하게 뛰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특성들을 보여줍니다만 공간을 가로질러서 뛰어가는 장면들을 보여주죠. 자, 그리고 그 중에 이제 활약상에서 주역은 배트맨입니다. 플래시는 어쨌든 간에 나머지 이제 이 컬렉티드 데미지 문제가 생긴 사람들을 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보이는 것은 벤 애플렉이 연기하는 배트맨입니다. 뭐 대역이겠지만 물론 그러다가 이제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설정을 같이 공유하고 있죠. 배트맨과 플래시가 가지고 있는 건 부모를 잃었다라고 하는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 설정을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든가 그런 테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나지면서 플래시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들이 언급이 되고 결국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과거로 시간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설정들이 영화 속의 앞부분부터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래시가 이 행동을 해야 되는 이 사건에 근데 큰일이죠. 시간을 이제 뒤집어 버리는 거니까 그 동인에 대한 그런 드라마적 설정들을 충분히 깔아주고 이제 영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프닝 시퀀스가 액션 시퀀스이면서 동시에 그런 트라우마라고 하는 설정들을 같이 가지고 오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영리한 연출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시간을 되돌리면서 가서 아주 작은 사건을 하나 올려요.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하는 용어를 이미 이제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 나비 효과를 통해서 그 사건이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머니를 이제 살려내는 시간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 과거의 시간을 살짝 바꿔놨기 때문에 이 이후의 시간대는 자기가 전에 왔었던 원래 왔었던 미래의 시간대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설정들을 재치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화의 팬들을 위해서 이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시간 관련된 영화들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마이클 제 폭스가 나왔던 로버트 저메키스가 연출했던 백투더퓨처 3부작이잖아요. 근데 백투더퓨처 3부작에 그 원래 실제 캐릭터를 했던 배우는 그 원래 첫 번째 캐스팅했던 배우는 마이클 제이 폭스가 아니라 에릭 스톨츠란 배우입니다. 그 에릭 스톨츠가 이 사람이 살았던 시간대, 시간을 지금 플래시가 되돌려놓은 시간대에서는 그 에릭 스톨츠가 맥스 더 퓨처의 주인공이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영화들의 주인공도 좀 바뀌었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당시의 명작들, 뭐 탑건의 주인공은 뭐 딴 사람이었다든가, 탐 크루즈가 아니고 딴 사람이었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영화가 이제 뭔가 시간대가 엉켰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뭐 당대 이제 이 브루스 웨인이라는 인물은 존재하기 때문에 브루스 웨인을 찾아가는데 브루스 웨인이 바로 자기가 왔을 때는 벤 애플렉이었습니다만 마이클 키튼이라고 하는 팀 버튼의 89년도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가 DC의 그 코믹스의 캐릭터들 영화 실사판으로 옮겼을 때 가장 성공적으로 옮겨진 케이스가 이제 이 배우죠.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 1, 2부작이고 그 이후에 물론 크리스토퍼 놀런의 3부작이 있습니다만 그 영화의 톤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좀 가져오기 좀 문제가 좀 있죠. 예. 크리스찬 베일도 캐스팅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마이클 키튼을 데리고 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리뉴얼이 되면 또 어떻게 데려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오랜만에 마이클 키튼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마이클 키튼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줘요. 이 시간대에 대한 설명들도 영화의 설정에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복잡한 시간대 구성들을 좀 뭐 스파게티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좀 쉽게 이해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반 뭐 제가 과학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이 팬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복잡한 시간대 구성들에 대해서 막 멀티버스에 대한 세계들을 막 이해를 하긴 좀 복잡하죠. 근데 그 시각화라든가 설명들이 아주 효율적이고 짧게 설명되니까 그냥 뭐 대략 그렇게 해서 이해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바꿔놓으니까 그 시간대에서 이야기 전개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빌런이 아니라 익숙한 빌런을 데리고 와요. 바로 조드 장군인데 맨 오브 스틸에서 슈퍼맨과 헨리 카빌 버전의 이제 슈퍼맨과 싸워서 이제 완전 말 그대로 이제 뭐 요즘 말로 캐발린 캐릭터죠. 원래는 그 크리스토퍼 리브가 나왔던 오리지널 슈퍼맨 시리즈의 슈퍼맨 2에서도 이 조드 장군이 나옵니다만 물론 마이클 셰넌 이 배우가 연기하는 조드 장군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이클 셰넌을 캐스팅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그 조드 장군을 연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시간대에서는 마이클 셰넌이 아니라 이제 카렐이라고 하는 그 슈퍼맨 캐릭터가 아니라 슈퍼걸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카렐이 아니라 카라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이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네, 그러면서 슈퍼걸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 세계관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저스티스 리그의 나머지 멤버들이 없습니다. 사이보그도 없고 그 다음에 영화에 이제 등장하긴 해요. 원더우먼도 뽀름샷 카메오로 등장을 하고 뭐 또 다른 캐릭터들도 뭐 아쿠아맨이 있군요. 아쿠아맨은 찾지만 못 찾고 이 세계에서는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없어요. 배트맨도 지금 이제 마이클 키튼 옹이 복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맞아 이분이
저기 알프레드 원래 제레미 아이언스인데 그 이름이 아까 생각이 안 났네요. 자, 그러면서 캐릭터가 이제 되는데 조드 장군과 또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시간대를 돌리는데 그 설정에서 이제 지금 1인 2역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아까 지금 요 두 캐릭터가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에즈라 밀러가 돌아갔죠. 돌아간 캐릭터에 갔는데 자기의 이제 그 누군가의 다시 시간대 이제 시간 여행을 하면서 밀려서 18살 때의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그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가 살아있는 채로 18년을 살아온 굉장히 조증에 걸려 있는 듯한 자기를 만나는 거죠. 그 자기와 같이 여행을 합니다. 본인과 스스로. 뭔가 다 엉켰죠. 지금 이 장면이 이 캐릭터를 되게 보여준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에즈라 밀러가 이제 왼쪽에 있는 인물이 엄마를 잃고서 엄마를 찾기 위해서 시간 여행을 시작한 그런 캐릭터고요. 오른쪽에 지금 막 웃고 있는 그 캐릭터가 똑같은 배우예요. 에즈라 밀러인데 완전히 막 찢었다 막 이런 식으로 18살이 아주 어리고 구김살이 없으니까 애가 좀 약간 조증에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캐릭터죠. 그러니까 이 비유도 재밌어요. 그래서 그 둘이 이제 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하이라이트 액션 시퀀스의 조드 장군의 세력과 이제 싸움을 붙는 거죠. 사실 배우들의 매력을 뭐 어쨌든 배우와 슈퍼히어로로서의 캐릭터로서의 박력이라든가 이 연출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이게 되게 멋있어요. 이 마이클 키튼 옹이 와서 날아다니는 모습이 이게 되게 과묵한 캐릭터거든요. 마이클 키튼 버전의 이 배트맨은 말이 없고 행동으로 쭉쭉쭉 나가는 캐릭터입니다. 그 베네플렉 스타일과는 조금씩 다른데 베네플렉은 좀 더 그 노년의 느낌이죠. 중년의 느낌이 나타나는데 마이클 키튼은 원래 뭐 다시 배역입니다만 원래 89년도 작품에서 나왔을 때는 그 과묵하고 그냥 질주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캐릭터인데 그 모습을 그대로 살려내서 이 안드레스 감독이 멋지게 표현을 해냅니다. 그리고 슈퍼걸 연기를 한 캐릭터는 완전히 신인 배우인데요. 이분 카라라고 하는 인물이죠. 자, 이 배우의 액션 시퀀스도 단호하게 연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출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비주얼로 뭐 보여줄 수 없습니다만, 이 지금 여기 이제 뒤에 가면 이런 장면들이 있죠. 여기 이제 뭐 비슷한 장면들이 나옵니다만, 이렇게 여기 뒤에 나오면 쫙 배경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인물이 쭉쭉 나옵니다. 사실 이제 CG를 쓴 느낌이 나죠. 이게 정지 화면으로 보자면 프리즈를 해놓고 보면 CG가 티가 안 나는 건 아닌데 그 CG 티 나는 걸 그렇게 신경 안 쓰게 만들 정도로 굉장히 스피디하게 막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과감하게 그냥 질주하게 날려가고 그러니까 슈퍼히어로로서의 그 스피디한 감각을 최대한 살려서 질주하는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어 놔가지고 영화의 시퀀스가 아주 시원시원한 느낌을 줍니다. 이 장면에 사실 이제 그 잭 스나이더 버전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이 동작의 박력을 갖다가 살리기 위해서 슬로우 모션이라든가 그런 효과를 상당히 많이 쓰고 미장센 자체의 힘을 되게 주는 회화적인 느낌 어떻게 보면 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인데 이 장면은 되게 동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모션 픽처 활동 사진으로서의 매력을 CG를 막 사용해가지고 극대화시켜서 폭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내가 눈 돌릴 수 없을 정도의 스피드로 지출을 하는데 그 상영 시간도 앞뒤에 수미상관들을 굉장히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영화의 전체 구성은 플래시입니다. 말 그대로 더 플래시라는 제목처럼 플래시가 엄마를 찾으려고 시간 여행을 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엉켜버리니까 그 문제를 수습하러 다시 달린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전체로 그 하나의 일종의 환원적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용을 이해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또 감정 시퀀스가 있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때문에 엄마를 살렸고 결국은 그 엄마를 다시 이 시간대를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엄마랑 다시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정서들을 꽤 잘 살리고 있는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 배우 캐릭터들 자체가 상당히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도 이 영화의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 플래시라는 영화가 굉장히 박력 있는 액션 오락 영화로서 매력이 있고요. 거기다 보너스샷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제목에도 썼지만 스포일러를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 영화의 쿠키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냥 보너스 샷에 가깝습니다. 영화 엔드 크레디트가 다 올라가면 영화상에서 본편에서 못 만난 누군가 한 명 더 만나게 됩니다. 예. 그건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가 이제 그 멀티버스를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구성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가 전체적으로 이제 시각적으로 쭉 원으로 쭉 펼쳐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 시간대를 거꾸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제 영화를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그냥 대략적인 느낌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편인데, 그 시간들이 그 문제를 일으켜서 충돌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생겨났을 때 보면 그 전에 이제 등장했었던 과거의 워너브러스에서 시도되었었던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미 사망을 한 크리스토퍼 리브의 오리지널 슈퍼맨, 그다음에 헬런 슬레이터가 캐논 그룹에서 연기를 했었던 슈퍼걸 캐릭터의 일단 CG의 느낌으로 이제 보여지는 장면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팀 버튼이 영화를 연출하면서 그 스크린 테스트까지 했었던 니콜라스 케이지 버전의 슈퍼맨도 영화를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상상만 했었던 것들을 잠깐이지만 현실화 시켜주고요. 흑백 버전으로는 아주 이제 그 인터내셔널한 팬들은 잘 모를 만한 50년대 오리지널 캐릭터들, 슈퍼맨이라든가 플래시라든가 그런 캐릭터들도 잠깐 보여지고요. 그래서 다양한 버전, 뭐 그 스파이더버스에 이제 얼마 좀 있으면 개봉할 그런 애니메이션 버전만큼의 뭐 스파이더버스만큼은 아니지만 그동안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계속 등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신규 캐릭터는 슈퍼 캐릭터가 이렇게 또 멋있게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되게 조역 캐릭터입니다만 임팩트가 있게 연출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의미 없이 등장하는 캐릭터가 없고 다 뭔가 임팩트를 주면서 영화적인 이제 그런 존재감들이 다 있는 역할들을 보여주는 거죠. 마이클 키튼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이 영화에 뭐 정말 머리 매력 있는 캐릭터입니다. 상치의 양조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정도로서 매력적인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좀 그 잘 보려면 그리고 이제 또 보너스가 있어요. 이건 말할 수가 없네. 그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누군가 또 나옵니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등장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아주 DC 이후에 좀 끝판이라는 게 조금 아쉬울 정도로, 야, 이거를 이렇게 끝내면 너무 이걸 또 뭔가 좀 재밌을 이해해 줄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멀티버스를 열어놨으니까 이 배우는 이제 사사카에군요. 95년생 사사카에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도 임팩트가 있어서 뭔가 이제 다른 버전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이제 빠이빠이 할 거지만 벤 애플렉이나 마이클 키튼이나 이런 이제 과거의 배우들은 빠이빠이 할 거지만 아주 그랜드 파이널로 멋지게 퇴장하는 장면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래시도 아마 에즈라 밀러도 이제 정신적 문제들을 좀 해결하지 않으면 복귀는 이제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영화 한 편으로 자신이 그 실추했던 사생활의 문제들을 이제 뭐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영화적 이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 연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여지를 남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플래시가 어쨌든 매우 인상적인 그런 작품으로서 일단 자리매김하면서 DCU는 이제 그랜드 파이널을 맡게 될 것이고, 다음에 또 새로운 영화들이 또 이후에 등장할 예정이겠죠. 자, 어쨌든 매우 추천합니다. 사실 이제 그러니까 약간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진짜로. 이거 막 보면서 이게 활동 사진적 매력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막 이것저것 자꾸 이제 이게 대세계관을 만든다고 하면서 자꾸 이제 빌드업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그 한 편의 영화가 주는 그런 박력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영화가 이제 그 그래픽 노블로 비롯되어 있는 그 영화적 박력들의 그런 매력들을 비교적 잘 살린 최근에 만들어진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선 가장 즐거운 영화이지 않나, 경쾌한 톤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었나.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 즐길거리를 계속 만드는 건 좋겠지만 한 편의 영화를 진심전력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역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영화적 이 세계관에 대한 좀 익숙한 인물들이 대부분 많이 복귀하는 것들을 반가워할 수 있다면 뭐 배트맨 1, 2편 이거 특히 봐주시면 아주 감흥에 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더 플래시긴 합니다만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더 플래시 영화 리뷰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도 극장에 가서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모든 영화를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겠죠. 뭐 전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소마 막 리뷰 마무리해 봅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